광기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기멜 TV가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퇴임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제가 간략하게 퇴임식을 했고요.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광주로 왔습니다. 3년 만에 광주로 되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광주에 슬슬 적응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퇴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는 기관일 수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국민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2년째를 맞았는데요. 그 명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학술, 정보 세 가지 업무를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등까지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고등 평생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죠.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학습터를 통해서 원격 수업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300만 명 동시 접속, 뭐 세계 유례 없는 기록이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시철인데요. 입시에 예전 같으면은 저희 때 같으면 원서를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서 쓰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나 자료를 저희가 곧바로 대학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소위 나이스라고 하는 생활기록부를 운영을 합니다. 또 뭐 요즘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회계 문제가 대두된 적 있죠. 그래서 그러한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도 저희가 보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학술, 정보 업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 네.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임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내려오신 이유가 좀 있는가요? 이제 거의 3년 채웠고요. 사실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 원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였느냐면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 전문 기관이다. 저희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모 대통령 후보자께서 디지털 대전환 이루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도 그러한 디지털 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우리 광주는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러한 미래 교육에 대한 경험들 우리 지역에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교육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광주 교육을 염려하는 그런 생각으로 빨리 그만두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17개 교육청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교육을 이제 많이 이제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가요? 그동안 이제 광주 교육이 12년 동안 이제 지금 현임 교육감께서 진행을 해 오셨고 또 이 12년 동안에 저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인권 문제라든가 또 교단의 촌지 관행을 끊어낸 것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2년 동안에
광주 교육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노출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갈등, 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또 사립학교 대 공립학교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편만 옳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고, 또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광주, 실력 광주 어디로 갔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자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옆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과거에 광주 교육하면 실력 광주였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보와 보수,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사립학교와 이제 공립학교, 아카데미 혁신학교 그런 걸 둘러싼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진단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이나 나름의 우리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주 교육의 해결책 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균형과 통합이어야 된다. 그 이제 학생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균형과 통합을 저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관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합심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학력 저하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과학적인 해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작년부터 2년 동안 원격 수업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학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하면 상당 부분의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탈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러게 되면 사실은 사전 예방적인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경험한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요즘 말하는 이제 인공적인 능이나 이제 모든 그 흐름에 이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한 교육의 대전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는 부분 좀 있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제가 드릴까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장에 종합국감에 갔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제일 먼저 잘하고 있는 데가 대구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AI 인증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달빛 동맹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빛 동맹을 위해서 AI 교육, 이거야말로 달빛 동맹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대구의 경우 과거에 비춰본다면 우리 아마 선생님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표명을 하셨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자신감들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그래서 대구에 빗대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었다. 참고로 이제 대구는 여성 교육감이 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래 교육, 특히 이제 광주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제 데이터라든지 또 광주 미래 교육 어떤 것을 좀 강조하거나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미래 교육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는 코로나 덕분에 교육이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7월에 출범을 하죠.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실제로 맡게 되는 업무가 그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입시정책, 그리고 교원 양성,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교육위원회에서 맡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업무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도에 이양된 업무와 함께 개정교육과정이 2022년부터 시작되고요. 또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또 단계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2028년부터 수능이 미래형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죠. 그럼 미래교육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만,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 학생들에게 이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2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생별로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일거에 줄 세우게 하지 않아도 종단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한 달 전에 뭘 공부했을까? 6개월 전에 실력이 어느 정도 했을까? 1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래서 종단적인 과정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게 되면 그에 입각해서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실제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에 따른 AI 기술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돼 있으니까 네.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래 입시 제도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대학들이 똑같은 교육 과정, 교육 편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입시 제도의 그래서- 변화 방향이. 예, 고교학점제가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학교별로 다양성을 허용해 주고 또 학생 입장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과목을 그냥 3년 다녔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는 과목 또 진로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듣고 그에 맞춰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대학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면서 대학도 꼭 4년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도 학점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대학 과정을 같이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그 전환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도 다양한 그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뭐 학생 개인별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학 교육 과정도 이제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특히 대학 교육 과정이 변한다면 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러겠죠. 저희가 이미 그 시작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도 블라인드로 뽑거든요. 그 말은 학력을 가급적 학벌 자체를 그 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실력과 강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것이 이제 입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광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고 미래를 정확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로 미루어 보건대 이 미래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결국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의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탈락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못 갖는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저는 우리의 그 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위원회 출범이라든가 또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도 중앙과 우리 광주교육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광주교육의 문제를 중앙에서도 협력해서 풀어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 여러 가지 대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